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해볼 카드게임 이야기는 슬리브 편입니다. 전번 덱편에 이어서 또 나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슬리브라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슬리브라는 게 소매나 덮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옷에 이제 소매를 보통 이렇게 슬리브라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 형태로 씌우는 것들도 슬리브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TCG 카드게임에서 말하는 슬리브는 이제 카드 보호 및 미간을 위해서, 이제 카드 같은 거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명하거나 그림 같은 게 들어간 카드 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카드 한 장 한 장 보통 씌우고, 카드가 이제 닳거나 굳거나 구겨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슬리브라고 하고요. 이제 프로텍터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슬리브 군무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영중이다, 일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이너다, 뭐 아우터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는데, 이게 조금 더 범용성이 높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너 슬리브, 흔히 저희가 영중이라고 하는 카드 크기에 딱 맞는 슬리브를 이제 이너 슬리브라고 합니다. 이너 슬리브 같은 경우는 보통은 막 두껍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얇고, 카드 사이즈, 뭐 스탠다드면 스탠다드, 아니면은 뭐 유희안 같이 들어가는 뭐 스탠다드, 미니면 미니 사이즈에 딱 맞게끔 돼 있어서 보통은 여백이 잘 없죠. 그리고 이제 아우터 슬리브는 뭐 외부에 어쩌고 이렇게 써 있어서 뭐 야노망이나 뭐 대원 이중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냥 외부에 노출되는 슬리브 전부는 그냥 아우터 슬리브라고 보시면 돼요. 단색깔 드래곤 실드라던가 이런 것들도 아우터 슬리브라고도 합니다. 우리 뭐 캐릭터 슬리브 같은 것도 아우터 슬리브기도 해요. 그래서 아우터 슬리브는 그냥 외부에 공개된 슬리브는 다 아우터 슬리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드 슬리브 탑로더라고 이제 있는데, 카드 사이즈보다 명백히 큰 친구들이 있죠. 슬리브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아니면 이렇게 케이스처럼 케이싱이 되는 것들도 있고 하는데, 카드를 보관하거나 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애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도 슬리브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 슬리브, 흔히 말하는 미프텍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슬리브들이 디자인 슬리브가 되겠습니다. 공식 슬리브, 이제 회사 유이함이면은 뭐 코나미, 뱅가드면 부시로드, 각 회사에서 제작한 공식 슬리브들, 이게 의외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이제 카드 규격에 따라서 TCG에서는 두 가지 규격을 많이 쓰죠. 63.5 곱하기 89mm, 이제 스탠다드 사이즈인데, 뭐 매직 더 게더링, 포켓몬, 원피스, 디지몬, 한국만 해도 대다수의 카드 게임이 이제 사용하는 사이즈이고, 이제 매직 더 게더링 사이즈라고 보통 하시면은 알거나, 포켓몬 카드 사이즈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십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유이왕, 뱅가드, 한국에선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어쨌든 배틀 스피릿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이제 스탠다드 미니라는 사이즈입니다. 보통 제페니즈 사이즈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이제 보시면은 세로로 조금 더 길고 가로로 좀 더 얇습니다. 참고로 이 얘네가 약간 변태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그 좀 이쁜 슬리브 막 이런 것들이 없다, 혹은 단색 슬리브 딱 좋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요새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 외에도 사실 슬리브가 보드게임에 들어가는 카드라던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도 여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슬리브의 사이즈는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스탠다드랑 스탠다드 미니 혹은 제페니즈 사이즈를 아시면 됩니다. 내가 뭐 일본을 갔는데, 혹은 미국 그 매장을 갔는데 유해양에 씌울 딱 맞는 캐릭터 디자인 슬리브를 사고 싶다면은 스탠다드 미니나 제페니즈 사이즈를, 내가 원피스나 뭐 포켓몬, 디지몬에 이렇게 씌울 슬리브를 찾는다고 하시면은 스탠다드 사이즈 슬리브를 찾는다고 직원한테 말하면은 직원이 알려줄 거예요. 슬리브를 쓰는 거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대회 혹은 게임의 규정으로서 정해져 있죠. 동일한 디자인의 슬리브를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하면은 안 된다.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슬리브를 모았는데 39장이야 혹은 49장이야, 이 게임은 50장을 씌워야 돼, 40장을 씌워야 돼 하는데 한 장이 부족해서 이것도 빨간 슬리브, 이것도 빨간색 슬리브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넣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색깔이 완전히 똑같은데 만져보니까 느낌이 달라,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50장 슬리브 딱 씌워놨는데 얘는 막 옆에가 터져 있고, 옆에는 얘는 만져보면 오른쪽 위에가 살짝 구겨져 있고, 네, 이제 슬리브 쓰는 거에 대해서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의외로 이걸로 덱 위에 카드가 뭔지 맞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카드가 휘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슬리브를 정말 오래 썼던 슬리브들, 특히 덱을 바꿀 때 슬리브를 같이 따라가는 분들은
가끔 슬리브를 보고서 얼룩이나 슬리브 위에가 살짝 이렇게 올라온 거 가지고 이거는 틸트리거다, 이거는 욕망의 항아리다 이렇게 맞추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다 마킹, 체크한 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도중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슬리브가 이렇게 티나게 손상이 되면은 얘기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요. 의외로 요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켓몬 카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중 슬리브가 원래 안 됐습니다. 뭐 영중에다가 드래곤 실드 라던가 아니면 드래곤 실드 위에다가 야노망이라던가 외부 하드 계열 투명을 넣는다든지 안 됩니다. 게임마다 이게 규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대회에 참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슬리브 규정에 대해서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회에 나가실 때 슬리브, 카드 살 때 슬리브, 비닐 슬리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걸로 나는 되겠다 씌워서 가야지, 나는 슬리브 살 돈이 너무 아까워, 카드 하나 더 사야 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카드 게임 대회는 반대편이 불투명해가지고 카드 뒷면이 비추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앞쪽 카드 이미지나 텍스트가 정확하게 보이도록 앞쪽은 전부 완벽하게 투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슬리브에 들어가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게임마다 좀 다르지만 이것도 뭐 디지몬 슬리브 대회를 나가려면 디지몬 슬리브만 써야 된다 이런 룰은 거의 없기는 해요. 뭐 가끔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대부분은 아래쪽에 허용되지 않는 애쉬가 아니라면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뭐 선정적이거나 뭐 폭력적인 이미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상징, 좌다 우다 빨갛다 파랗다 뭐 이런 거 있죠. 예수 청구 아무튼 이런 거 슬리브에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암송왕에서도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반사되는 재질, 요거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슬리브 제품들 중에 홀로그램 코팅 같은 거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 앞쪽에다가 들어가시면은 문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킹이나 체킹으로 의심될 만한 것들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따라서 뭐 메인 덱, 엑스트라 덱, 사이드 덱에 따라서 다른 슬리브를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벵가드라던가 유이양이라던가 보시면은 메인덱 슬리브 통일해야 되고 엑스트라는 뭐 안 똑같아도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게임마다 좀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메이커들 위주로 들고 왔습니다. KMC 사실 굉장히 국내에서 오래된 슬리브 업계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카드샵이 거의 미카엘 아닌 곳 정도만 있을 때 그 무렵부터도 보였던 슬리브 회사입니다. KMC 퍼펙트 사이즈, 뭐 하이퍼 매트라던가 여러가지 슬리브를 볼 수 있는데 디자인 슬리브는 거의 없죠. 드래곤 실드, 포켓몬 하시거나 매직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색 슬리브 회사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디자인 슬리브도 있고요. 투명 슬리브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사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알리에 드래곤 실드 검색하면은 드래곤 실드 유사품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만큼 유명한 회사고 품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대신에 가격이 좀 있는 편이에요. 얼티밋 가드, 여기 이미지는 못 넣었지만 국내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는 회사죠. 그 다음 부시로드, 뭐 벵가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캐릭터 쪽 슬리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B자 마크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부시로드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캐릭터, 자기들이 게임을 내고 있는 벵가드라던가 버디파이트라던가 이런 게임들 슬리브도 있지만 IP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게임 뭐 이런 것들의 슬리브도 많이 냅니다. 요새는 뭐 투명 계열도 클리어 계열도 생각보다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프로, 국내에서 사실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덱 케이스, 뭐 슬리브, 매트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회사죠. 그 다음으로는 뭐 브로콜리, 부시로드랑 비슷합니다. 투명 이런 슬리브도 내고요. 캐릭터 슬리브도 내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서 브로콜리 쪽이 좀 더 튼튼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부시로드보단 브로콜리 슬리브가 좀 더 튼튼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많이 취급하지도 않는 제품이기도 하고 브로콜리 제품이. 그 다음에 디자인 선택 폭이 좀 적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에서는 좀 유명하죠. 피를 부르는 슬리브로 이제 유명합니다. 야노망. 이제 오버가드 Z라고 해서 오른쪽 하단에도 있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야노망 슬래시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유명하죠. 이렇게 슬리브를 찾아보면은 이제 그럼 슬리브를 어떻게 넣느냐 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있겠죠. 사실 여기 것 말고도 조합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정방향 이너 뭐 영중 넣고 밖에다가 아우터를 카드를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씌웠던 걸 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차곡차곡 넣는 방식. 참고로 저는 이 방식을 좋아해요. 다만 위에가 뚫려 있다 보니까 물 들어간다던가 먼지 들어간다던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역방향 정방향. 일중을 이제 디자인 슬리브를 아까처럼 위에서 아래로 넣고 이렇게 슬리브 씌워진 거를 그 위에서 아래로 뚜껑을 덮듯이 이렇게 겹쳐서 넣는 방법인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저는 이 방법을 왜 안 좋아하냐면은 보통 한쪽이 터져요. 저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디자인 슬리브가 터지는 게 좀 싫은데 이 방법을 썼을 때 디자인 슬리브가 터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우터 쪽을 이렇게 아래로 해놓으면은 카드가 아래로 이렇게 아우터 쪽으로 넘어가면서 넓은 공간 쪽으로 내려가면서 뭔가 좀 모양새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은 디자인 슬리브 쪽을 아래로 해놓는데 저는 그러면은 막 터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교차로 넣어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쭉 누르면 빠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힙니다. 뭐 케이스에 껴놓는다던가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공기를 빼는 과정이 필요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너랑 아우터가 안 맞으면은 또 고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제 3중이라고 불리는 방법이죠. 이너 슬리브, 오버 슬리브. 유의양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유의양 자체가 스탠다드 미니라고 하는 이쁜 디자인이 좀 없는 슬리브다 보니까 이너 슬리브 하나 씌워놓고 원하는 이중 디자인 슬리브 씌워놓고 그 다음에 외부 하드, 이 디자인 슬리브를 지키기 위한 하드 슬리브 딱 씌우는 3중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유이안 같은 경우는 메인 덱 40장이다 보니까 덱 매수가 두껍지 않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은데, 포켓몬 아니면 다른 카드 게임 50장 60장 되는 게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눈앞에 탑이 쌓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편한 방식을 찾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리브 뭐 수량이나 사이즈, 타입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수량은 이제 어떤 슬리브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유의양을 제외한 모든 카드 게임이 50장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보통 못해도 50장은 들어있습니다. 카프 덱 사이즈라고 해서 옛날에 포켓몬이 30장 들어있는 슬리브 같은 거 좀 많이 냈었는데 이벤트로 이렇게 제공하는 슬리브가 아니면 못해도 한 40장에서 50장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새는 뭐 엑스트라라던가 라이드 덱이라던가 개념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위해서 60장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단색 슬리브들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100장씩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다드 미니에서 대략적으로 저런 사이즈가 있고요. 타입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무지, 반투명한 거, 아니면은 완전 투명한 거, 뭐 아니면은 디자인 그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너 슬리브 같은 경우는 거의 비닐 같은 재질이에요. 막 100장씩 들어있고 뭐 2,000원, 3,000원 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카드가 딱 들어갔을 때 좌우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지 아우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카드나 슬리브를 넣었을 때 양쪽 다 보이면은 글로시 아니면은 반 무광, 이렇게 색이 촥 하고 빛이 가라앉으면 이제 무광, 아니면 반반도 있습니다. 뭐 드래곤 실드나 이런 프리미엄 아우터도 있고요. 디자인 캐릭터 슬리브는 이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싸면은 8,000원도 있긴 한데 보통 8,000원 잘 없죠. 국내는 요새 한 13,000원대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탠다드 슬리브는 디자인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뭐 2만원에서 3만원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탑 로더 같은 것들은 회사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뭐 다이소 같은 데서 취급하는 건 굉장히 쌉니다. 이제부터 이제 노가리 타임인데, 자, 야노망 피를 부르는 슬리브로 좀 유명하죠. 실제로 저도 야노망 예전에 슬리브 갈면서 그 손을 정말 많이 베어봤어요. 야노망을 갈면서 베인다보단 야노망 다 씌우고서 이제 셔플 해보거나 컷하다가 이렇게 많이도 베어보고 그 다음에 훅 하고 찔리는 경우들도 좀 있죠. 뭐 오른쪽은 짤이지만 그 3중 아까 말한 이너, 디자인, 야노망 해가지고 씌워놓으면은 거의 흉기입니다. 흉기. 이걸로 모서리로 머리 찍으면은 박혀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요새는, 예전에는 야노망이 진짜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정말 다른 뭐 자라라던가 매트라던가 오야츠라던가 대체 슬리브가 많이 나오고 있죠. 부시로드 뭐 하드라던가 되게 이런 것들 많이 나오면서 예전만큼의 위세는 없지만 어쨌든 손 베이는 슬리브 하면 야노망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날카롭다, 두껍다, 아프다. 이게 야노망이 사이즈가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특정 슬리브들, 똑같은 스탠다드 미니 슬리브인데 약간 가로 넓은 애들은 슬리브가 안에서 울거든요. 그것도 좀 싫었고 위아래로도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타이트한 맛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야노망 생각보다 잘 터집니다. 슬리브 넣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그 오래 쓰다 보면은 이렇게 책상 같은데 쳐가지고 정렬을 다시 하잖아요. 셔플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하단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요새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리고 슬리브 하면은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요새는 경품으로도 좀 많이 주죠. 그거 외에도 한정 슬리브 같은 게 있습니다. 머디 한정, 대회 한정, 아니면 특수 상품, 동봉 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슬리브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정가가 뭐 15,000원, 뭐 2만 얼마, 3만 얼마 한다고 하는데 이런 한정 슬리브 같은 애들은 묵혀놓으면은 막 돈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만 오른쪽에 헬카이저 료 슬리브, 이게 듀얼 디스크 동봉이었던가 아무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해외에는 없는 버전이어가지고 아마 비쌌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는 당연하지만 그 듀얼 디스크 제품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슬리브 자체가 되게 귀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월챔 시리즈는 여기 숫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죠. 포켓몬 슬리브는 거의 가격이 기본적으로 연 단위로 조금씩 확정으로 올라가는 제품들이어서 한정 슬리브들이 뭐 대회 막 슬리브랑 매트 같은 것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한정 슬리브가 인기가 되게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슬리브 가격이 2배에서 3배, 더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묵히는 걸 진짜 못하는 데다가 굳이 한정 슬리브 같은 걸 사려고 안 하다 보니까 슬리브로 대박 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50장 게임인데 슬리브 뭐 49장 있고 분명히 나 50장 있는 줄 알고 씌우기 시작했는데 막 이런 경우도 좀 있죠. 진짜 많지 않나요? 덱 짤 때, 덱 짜고 준비할 때 제일 빡칠 때가 이거거든요. 덱 다 짜고 슬리브 이거 씌워야지 하고 딱 슬리브 꺼내놓고 대충 봤더니 50장 되는 것 같아서 씌우기 시작해. 분명히 50장일 텐데 하나가 없어. 턴 나하고 막 뒤져보는데 없어. 막 60장씩 넣어주는 게임들 슬리브 막 남죠. 뭐 여러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액트용 슬리브로 쓴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아닌가 싶어요. 유의양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아닐까 싶은데 사이드용 슬리브 빼놓고 또 그러고도 남는 슬리브들은 이제 진짜 대회 뛰시는 분들은 대회용으로도 남겨놓으시기도 하는데 그 외 분들은 대부분 뭐 엑스트라대 아니면 다른 게임 뭐 라이드대 뭐 이런데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썼던 슬리브 이렇게 보니까 개수가 모자라가지고 다른 게임 뱅가드 슬리브였는데 48장이었나? 7장이어가지고 바로 유의양에다 씌워버렸습니다. 러시 듀얼이랑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미개봉을 샀는데 49매. 저도 옛날에 그거 당해봤어요. 진짜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지 않나. 그리고 디자인 가지고 해가지고 한 장씩만 어떻게 좀 사고 팔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돈 더 주더라도 정말 이 슬리브 마음에 들어 쓰고 싶은데 파는 데가 없어. 이게 이제 보통 오래됐거나 아니면 좀 구하기 힘든 슬리브들 같은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곤란하죠. 요거는 샵에서 카드 많이 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카드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좀 공감할 만한 이야기 같은데 이 비닐 슬리브 보통 씌워주시죠. 뭐 영중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그러니까 습 차면 조금만 습만 차면 이렇게 쩍쩍 붙는 그 비닐 슬리브 정말 사이즈가 또 다양하거든요. 이제 카드 상하지 말라고 넣어주시는 거라서 감사하고 한데 아니 어렸을 때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때 슬리브 막 파는 것도 모르고 그랬어가지고 샵에 갔을 때 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너무 비쌌으니까 그때 막 슬리브 정발 안 할 때니까 매장에 막 비닐 슬리브 같은 거 줬단 말이에요. 3,000원 했나 4,000원 했나 지금이랑 비슷할 텐데 그때도 비닐 슬리브 사가지고 카드 씌워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그때는 어렸으니까 살살 묶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막 카고 바지 주머니 여기저기 달린 그 바지 입어가지고 막 들고 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지금은 특히나 낱장을 더 예전보다 많이 사다 보니까 샵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베끼고 나면은 이게 사방으로 굴러다녀요. 발에 뭐가 쩌적하고 붙어서 보면은 비닐 슬리브 막 뭐가 이렇게 있나 하고 슬리브 떨어졌네 하고 보면은 또 비닐 슬리브 야노마인가 집으면 비닐 슬리브 그만 좀 이것 좀 비닐 슬리브 좀 사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굴러다닙니다. 근데 또 카드 보관한다고 사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무한히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비닐 슬리브. 그리고 요거는 특징이 비슷한 애들 기준이긴 한데 뭐 하드 계열 뭐 아까 말한 오버가드 그 야노망이라던가 부시로드 초경지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라라던가 그 뒤에 오돌토돌한 친구들 비슷한 애들 당연히 똑같은 계열만 사놓으면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자라만 써 나는 야노망만 써 이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 이것도 써볼까 하는 저 같은 사람 사장님 뭐가 싸요 이게 제일 싸 하면서 이거 주시면은 이거 전번 거랑 다르네 하면서 막 사는 놈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야노망이 터져서 바꿔야겠는데 됐더니 사이즈가 달라. 이거 잘 안 가고 씌웠더니 옆으로 더 넓어. 실제로 지금도 정말 많이 겪고 있어요. 투명 카드를 투명 슬리브 계열을 그래서 정리를 진짜 몇 번 했는데도 아직도 가끔 씌우다 보면 안 받습니다.
이제 반쯤 포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얘는 그냥 반가워서 나왔어요. 액자 슬리브가 구형하고 신형이 있어요. 저는 액자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프레임 그려져 있는 슬리브. 이것도 국내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슬리브인데 카드게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실제로 지금도 잘 팔리는 제품으로 압니다. 이거 KMC 거. 이거 똑같은 모양인데 사이즈가 다른 게 있습니다. 구형하고 신형이 사이즈가 달라요. 미묘하게. 그래가지고 몇 장 부족한 거 이것도 여러 개 사가지고 맞춰야지 했는데 지들끼리 사이즈가 안 맞아. 굉장히 화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대원 이중.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이 대원 이중이 엑스퍼드 가드 요거랑 예전에 섬도랑 막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랜덤 세트 까가지고 이제 투명 슬리브랑 같이 들어있던 거 있거든요. 그게 얘랑 사이즈가 달라요. 아니 난 당연히 같을 줄 알았거든요. 그 슬리브만 이렇게 투명 슬리브만 팔길래 그 뭉태기로 사고 이것도 뭉태기로 사서 쓰는데 둘이 사이즈가 달라. 진짜 뭐 디자인 슬리브는 괜찮은데 이 투명 계열은 이거 같고 저게 저거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잘 보관하고 잘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소 탑로더 케이스 여러 개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보관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이소 케이스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번야 슬리브, 흔히 번야라고 하고 코미케 슬리브 혹은 제작 슬리브 중에도 좀 있는데 예전에는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요새 매장 여러 군데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기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생각 이상으로 애기들 돌아다니는 매장 많거든요.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똑같은 성인 남성이어도 이런 슬리브를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무려 공식 슬리브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겠죠. 일단은 이런 거 말고도 매트라던가 이제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 수집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 게임용으로 씌우시기에는 서로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정도껏 잘 조절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슬리브 관련된 이야기를 이것저것 했지만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냐 하면은 최소한의 슬리브는 해야겠죠. 당연하지만 그리고 좀 많이 사서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고 휘어지고 더 이상 얘를 좀 이제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 슬리브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슬리브라는 건 소모품이고 그 슬리브 때문에 뭐 다투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캐릭터 슬리브 같은 경우 뭐 비싸게 사는 게 남이 그런 걸 사는 걸 봤을 때 아까울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슬리브 같은 거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 한 번씩 슬리브에 3만원 이상 쓸 때가 있거든요.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이거 맞나 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 뭐. 평상시에는 뭐 8,000원짜리 뭐 포켓몬 슬리브나 무색 슬리브 싼 거 많이 사는데 뭐 유양 이런 정발 해주는 거 100매짜리 200매짜리 이런 것들은 싸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 꾸준히 사주기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대깔 맞춤 한다고 씌우기도 하고 정말 뭐 다양하게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품이니까 너무 집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아해서 와르르 사두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떡상할 수도 있고 떡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는 동생이 서랍장 2칸 정도를 다 슬리브로 채워놨었는데 아직도 갖고 있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카드 접은 지가 10년이 됐는데 쉽지 않다. 오늘 슬리브 편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시직 관련 주제 정해가지고 또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황바입니다. 끝!